야, 요즘 금값 진짜 미쳤더라. 아빠 엄마도 돌반지나 금목걸이 같은 거 갖고 있었잖아. 요즘 시세로는 완전 재테크 성공 아니냐? 그럼 엄마 결혼할 때 받았던 금목걸이 생각나네. 그때는 그냥 예물이었는데 지금 보니 아주 효자 상품이 따로 없어. 게다가 디자인도 유행을 타지 않아서 아직도 충분히 착용할 수 있단다. 가끔은 특별한 날에 꺼내서 착용하곤 하는데 그때마다 이 목걸이에 얽힌 추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소중한 역사를 담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까? 이야, 엄마 결혼할 때 금값은 어땠는데? 요즘처럼 이렇게 비쌌어? 그때 금은 어떤 의미였을까? 지금처럼 투자나 재테크의 수단보다는 정말 순수한 의미의 예물이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때는 지금이랑 비교하면 완전 저렴했지. 그때만 해도 금이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니? 그냥 그때는 결혼 예물로 금을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였어. 결혼의 신성함과 영원함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었고, 또 재물복을 기원하는 마음도 담겨 있었지. 어른들은 금 부치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을 하시곤 했어. 물론 그 말이 지금처럼 금값이 천정부지로 솟을 때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겠지만 말이야. 그때는 금한 돈에 얼마 정도 했더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저렴했어. 그래서 신부들이 결혼할 때 10손가락 가득 금반지를 끼고 목에도 두툼한 금목걸이를 걸었던 거지. 그게 부의 상징이자 신부의 기품을 나타내는 하나의 방식이기도 했으니까. 하기야, 지금 돌반지 하나 사려면 후덜덜 하잖아. 내가 어릴 때 돌잔치에서 받은 돌반지도 지금 팔면 꽤 쏠쏠할 것 같은데? 혹시 엄마 아빠가 내 돌반지나 백일 반지 같은 거 따로 보관해 둔 건 없어?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받은 금반지들이 다 어디로 갔는지 궁금하네. 어른들 말씀으로는 애가 크면 나중에 결혼 자금으로 쓰라고 모아두는 경우도 많다던데. 하, 내 돌반지? 그거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옛날에는 다들 돌잔치 하면 금반지 선물하는 게 국룰이었는데 요즘은 워낙 금값이 비싸니까 현금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다더라. 내가 돌잔치 때 받은 돌반지들도 아마 내 어릴 적 사진첩 어딘가에 찍혀 있을 거야. 하지만 실물은 아마 이사 다니면서 잃어버렸거나 아니면 아빠 엄마가 급한 돈이 필요할 때 팔아서 썼을 수도 있어. 그때는 금이 지금처럼 대단한 재테크 수단이 아니라 유사시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비상금 같은 역할을 했거든. 예를 들어 내가 아팠을 때 병원비로 보태거나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지. 그래서 예전에는 금을 장롱 밑에 숨겨둔 돈이라고 부르기도 했단다. 하지만 그만큼 돌반지 하나하나에는 너의 탄생을 축하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축복과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건 분명해. 그 가치는 금값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 맞아. 돌반지 대신 백화점 상품권이나 현금 주는 경우가 더 많대? 금한 돈에 몇십만 원 하니까 부담스러울 만도 하지. 솔직히 나도 나중에 결혼해서 애 낳으면 돌반지 받는 것보다 현금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돌반지의 의미는 무시 못하잖아. 아기의 첫 재산 같은 느낌이고 또 오래 간직할 수 있는 소중한 기념품이니까. 단순히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그리고 금이라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변성과 영원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잖아. 아기가 변치 않는 건강과 행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을 금에 담아 선물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그래서 돌반지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한 아이의 일생을 축복하는 어른들의 염원이 담긴 상징물인 것 같아. 그렇지.
돌반지는 단순한 금덩이가 아니라 아기가 건강하게 자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니까. 엄마도 내가 어릴 때 받은 돌반지들 다 모아뒀었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사도 가고 하다 보니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아마 그때 팔아서 살림에 보탰을 수도 있고, 그땐 지금처럼 금값이 비싸지도 않았고 급한 돈이 필요하면 금을 팔아서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 그때는 지금처럼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고 대출도 쉽지 않았으니 금은 서민들에게는 가장 확실하고 간편한 비상금 마련 수단이었어. 위급할 때 금은방에 가서 팔면 바로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금은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가족의 안정과 생계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 같은 존재이기도 했지. 특히 명절이나 집안 대소사가 있을 때 부족한 자금을 메우기 위해 금부치를 처분하는 일도 흔했고, 지금 생각하면 왠지 가슴 한편이 아련해지는 풍경이지. 아빠는 혹시 어릴 때 금 관련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 남자들은 돌반지 같은 건 잘 안 받았을 것 같긴 한데. 아빠 어릴 적에는 금이 어떤 의미였을지 궁금하다. 혹시 어릴 때 금광이라도 발견하는 꿈을 꾼 적은 없어? 아빠는 어릴 때 돌반지는 못 받았지. 남자애들은 돌반지 대신 다른 선물 받는 경우가 많았어. 예를 들어 튼튼한 자전거를 받거나 귀한 책을 선물 받거나 하는 시기였지. 하지만 금에 얽힌 기억이라면 어린 적 시골에서 살 때 어른들이 금리 뽑아서 모으는 걸 본 적은 있어. 그때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충치로 금리가 상하면 그냥 뽑아서 버리거나 아니면 모아뒀다가 나중에 팔아서 용돈으로 쓰시는 분들도 있었거든. 지금 생각하면 좀 끔찍하기도 한데 그만큼 금이 귀했던 시절이었다는 거지. 금리가 한두 개만 있어도 재산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니까. 그리고 아빠가 어린 적에는 어른들이 종종 금을 캐는 꿈을 꾸었다는 이야기를 하곤 했어. 꿈에서라도 금을 얻는다는 건 정말 큰 행운을 상징하는 일이었지. 혹시 동네 뒷산에 금맥이 흐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기대감 같은 것도 있었을 거야. 물론 현실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오고 가면서 사람들은 금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희망을 품었던 것 같아. 헐, 금리를 뽑아서 모았다고? 진짜 신기하다. 지금은 치과 가면 금리도 새로 해주고 예전처럼 아예 뺏어버리고 그러지는 않잖아. 치료 목적 외에는 금을 사용하지도 않고. 근데 아빠 엄마는 결혼할 때 금테크 이런 거 생각하고 금 모은 건 아니었잖아. 그냥 예물로 받았던 건데 이렇게 효자 노릇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 마치 뜻밖의 횡재 같은 기분일 것 같아. 지금의 금값 상승세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일이었을 테니. 당연하지. 그때는 그런 생각조차 못했어. 그냥 예쁜 금반지, 금목걸이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금값이 이렇게 오를 줄 누가 알겠니? 요즘 뉴스 보면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 세계 경제가 불안정해지면 안전자산으로 금을 찾으니까 더 오르는 것 같아. 특히 최근 몇 년 동안은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금의 가치가 더욱 부각되고 있어. 주요국들의 통화 정책 변화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마다 금값이 요동치는 것을 보면 정말 위기시 빛을 발하는 자산이라는 말이 실감나지. 전문가들도 당분간 금값의 강세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하고. 그래서 요즘은 금을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포트폴리오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들도 많아졌어. 우리 세대와는 금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많이 달라진 거지. 우리는 그저 결혼 예물이나 비상금 정도로 생각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투자 자산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
진짜 안전 자산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 주식이나 부동산은 오르락 내리락 심하잖아. 근데 금은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느낌이랄까? 아빠도 혹시 예전에 금, 투자 같은 거 해본 적 있어? 주변 친구들이나 동료들 중에는 금에 투자해서 재미를 본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금테크라는 말도 생겼잖아. 금은 어떤 면에서 다른 투자 자산들과 차별성을 갖는다고 생각해? 아빠는 직접적으로 금에 투자해 본 적은 없어. 그런데 회사 동료들 중에 금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몇 봤지. 금 펀드나 금 통장 같은 걸로 투자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실제 금괴를 사서 보관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런데 실물 금괴는 도난 위험도 있고 보관도 쉽지 않아서 일반인들이 하기는 좀 어렵지. 특히 금괴는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개인 금고에 보관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은행 금고를 이용하려면 추가 비용이 들기도 해. 그리고 매매할 때 부가세가 붙는다는 점도 단점이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괴를 선호하는 사람들은 진짜 금을 내 손에 쥐고 있다는 만족감과 함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실물 자산을 보유하려는 심리가 강한 것 같아. 역사적으로 봐도 전쟁이나 경제 위기 같은 비상 상황에서는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때마다 금은 변함없는 가치를 인정받았으니까.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금을 궁극의 안전 자산이라고 부르며 최후의 보루로 생각하기도 해.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정보나 분석이 복잡하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를 지니기 때문에 이해하기 쉽다는 점도 매력적이지. 다만 금 시장도 국제 정세나 환율, 달러 가치 등에 따라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항상 염두에 둬야 해. 맞아. 금괴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고 요즘은 금 투자 방식도 다양해졌대. 금 ETF 같은 것도 있고 온라인으로 소액으로도 금에 투자할 수 있는 앱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어. 나도 용돈 모아서 조금씩이라도 금에 투자해 볼까 싶기도 하네. 예를 들어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금의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 소액으로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요즘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소위 금 모으기 챌린지 같은 것도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작은 골드바나 미니 금반지 같은 걸 하나씩 모으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미래를 대비하는 재미도 얻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금을 친숙하게 접하는 방식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아. 단순히 돈을 불리는 수단을 넘어 하나의 취미 생활처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 것 같아. 그러고 보면 예전에는 금을 사고 파는 일이 어쩐지 부자들만 하는 거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대중적인 투자 자산이 된 것 같아. 이것도 시대의 변화겠지? 나쁘지 않은 생각이야. 다만 투자는 항상 신중하게 해야 해. 금이 아무리 안전 자산이라고 해도 가격 변동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너무 한 곳에만 몰빵하지 말고 여러 가지에 분산해서 투자하는 게 좋지. 금 투자를 할 때는 국제금 시세뿐만 아니라 환율 변동이나 세계, 경제 지표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전문가들은 금 투자를 전체 자산의 1020% 정도를 넘지 않게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기도 해. 물론 이는 개인의 투자 성향이나 목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너무 욕심을 부리다가는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해.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는 수수료나 거래, 방식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인지도 반드시 따져봐야지.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 너무 혹하는 조건에는 항상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게 좋아. 그리고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공부하고 정보를 얻는 것도 중요해. 무턱대고 시작하기보다는 금 시장의 흐름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될 거야.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점도 잊지 말고. 응, 맞아. 친구들도 주식이나 코인 투자했다가 손해본 경우가 많아서 좀 조심스럽긴 해. 근데 금은 그래도 좀 더 안정적이라는 인식이 강하잖아.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가치를 인정받아왔고, 금은 그냥 아름다운 장신구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경제적인 가치까지 가진다는 게 참 신기해. 어떻게 보면 인류 역사와 함께해온 가장 오래된 화폐라고 할 수도 있겠지. 고대 이집트 시대부터 로마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금은 언제나 귀한 금속으로 여겨져 왔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왔으니까. 변색되지 않고 희귀하며 가공하기 쉽다는 특성 덕분에 화폐나 장신구, 예술품 등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어 왔지. 그래서 금은 단순히 돈을 넘어선 의미를 지닌 것 같아. 문명의 발전과 흥망성쇠를 함께 해온 역사의 증인이랄까? 그 안에 인류의 욕망과 예술성, 그리고 경제적 가치 추구가 모두 담겨 있는 것 같아. 이런 점들을 생각하면 금을 단순한 재테크 수단으로만 보는 것은 너무 편협한 시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엄마도 예전에 할머니가 갖고 계시던 금비녀나 금가락지 같은 거 보고 신기했던 기억이 나. 할머니가 이게 다 내 할아버지랑 엄마 결혼할 때 받은 거야 하시면서 아껴서 보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 그때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잘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대단한 유산이었던 거지. 할머니께서는 그 금비녀와 금가락지에 당신의 젊은 시절 추억과 남편과의 사랑, 그리고 자식들을 키워낸 세월의 흔적을 담아내신 것 같았어. 금이라는 재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변의 가치처럼 할머니의 사랑과 가족에 대한 헌신도 변치 않는 것이었지. 가끔 할머니께서 그 금비녀를 머리에 꽂고 잔치에 가시던 모습이 떠오르곤 해. 비록 화려하진 않았지만 그 금비녀에서 뿜어져 나오던 은은한 광채와 할머니의 온화한 미소가 어우러져 더욱 고귀하게 느껴졌단다. 마치 그 금비녀가 할머니의 삶 자체를 대변하는 듯 했지. 그리고 그 금가락지는 또 어땠는지 몰라. 할머니의 굵어진 손가락에 끼워져 있던 그 가락지는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가족을 지켜온 어머니의 강인함을 상징하는 것 같았어. 그때는 그저 할머니의 옛날 장신구라고만 생각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정말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단다. 와, 할머니가 금비녀랑 금가락지도 갖고 계셨다고? 완전 보물이었겠네. 혹시 그거 지금 어디 있어? 나도 한번 보고 싶은데. 그 안에 할머니의 삶과 가족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을 것 같아. 혹시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소중하게 보관하면 어떨까? 할머니의 유품이자 우리 집안의 가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단순히 금의 물질적인 가치를 넘어선 정신적인 의미가 정말 클 것 같아. 어릴 적에는 그냥 반짝이는 장신구로만 보였겠지만 지금은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이 너무 궁금해. 할머니께서 그걸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니 왠지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진다. 글쎄,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정리하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네. 아마 그때 팔아서 생활비로 쓰셨을 수도 있고, 옛날에는 금이 그냥 장롱 속에 박혀 있는 돈이었거든. 급전이 필요하면 금을 팔아서 쓰는 경우가 흔했으니까. 지금처럼 은행 대출이 쉽지 않던 시절이었으니 금이 비상금 역할도 톡톡히 했던 거지. 그때는 은행 문턱도 높았고 대출 절차도 복잡해서 서민들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 그래서 갑자기 돈이 필요해지면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금부치를 가지고
금은방에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지. 자식들의 학비를 마련하거나 병원비를 대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집안의 대소사를 치를 때 할머니의 금비녀나 금가락지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을 거야. 어쩌면 그 금들이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어려운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었을지도 몰라. 그런 의미에서 할머니의 금은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준 수호신 같은 존재였던 거지. 비록 지금은 그 실체를 볼 수 없지만 그 안에 담긴 할머니의 사랑과 헌신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거야. 진짜 그렇겠다. 금이 그냥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라 가족의 역사나 어려운 시절을 함께한 의미 있는 존재였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되네. 나도 나중에 결혼하면 돌반지나 금으로 된 예물을 좀 준비해 볼까? 지금처럼 금값이 계속 오르면 나중엔 못 살 수도 있겠다 싶어서 단순히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만의 이야기를 담은 특별한 금을 마련하고 싶어.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나면 돌반지에 아이의 이름이나 생년월일을 새겨서 선물하고 결혼할 때도 서로의 이니셜을 새긴 커플 금반지를 맞추는 것처럼 말이야. 이런 작은 시도들이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단순한 금 이상의 가치를 지닌 추억의 조각들이 될 것 같아. 그리고 이런 금들을 모아서 나중에 우리 아이에게 물려준다면 그 아이는 단순히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과 염원이 담긴 소중한 유산을 물려받는 것이 될 테고, 이런 식으로 금이 우리 가족의 역사를 잇는 매개체가 된다면 정말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래, 생각 있을 때 미리미리 조금씩 모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그리고 단순히 금값만 생각하지 말고 금이 가진 의미도 함께 생각하면 더 가치 있게 느껴질 거야. 돌반지나 결혼 예물 같은 건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가족의 소중한 순간들을 기억하게 해주는 매개체가 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결혼 10주년, 20주년 같은 특별한 기념일마다 작은 금메달이나 금, 코인 같은 것을 서로에게 선물하며 기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지. 그렇게 해마다 쌓여가는 금들이 우리 부부의 사랑과 함께 세월의 흔적을 담아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금은 변치 않는 가치를 상징하기도 하잖아. 우리 가족의 사랑도 그 금처럼 변치 않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금을 모으고 선물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해. 물론 금의 투자 가치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적인 가치를 더 크게 본다면 금은 우리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재물을 뜻하는 금이라는 한자에 사랑과 추억이라는 의미를 더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금보다도 값진 보물이 될 수 있겠지. 맞아. 오늘의 금값 이야기가 단순한 돈 이야기에서 우리 가족의 역사와 사랑 이야기로 확장되는 느낌이네. 생각할수록 재미있다. 금이라는 흔한 물질이 이렇게나 많은 이야기와 추억을 담을 수 있다는 게 놀라워.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물건들도 다 저마다의 사연과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네. 앞으로는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재미를 느껴봐야겠어. 금 덕분에 우리 가족의 소중한 추억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서 좋았어. 오늘 대화 정말 유익하고 즐거웠어. 엄마, 아빠 고마워요.